박철원 전 의원의 그 해외 비자금 건은 옛날부터 우리가 가족들은 우리가 애국에 돈이 좀 상당히 빼돌린 돈이 있을 거다 하는 추측은 했지만은 뭐 이렇다 할 뭐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죠. 그런데 그 박 전 의원과 아주 가깝게 지낸 그 재미교포 강한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스턴에 거주하는데 그 친구가 박 전 의원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뭐 공항의 영접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케줄을 그 박의 스케줄을 그 양반이 가이드하면서 다 이제 차로 데려다 주고 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도 자주 나오고 같이 나오면 뭐 골프도 치고 일본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하여튼 그건 한 20년을 그 따라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한일이가 왜 그렇게 그 둘이가 사이가 틀어지는지는 뭐 나는 지한테 직접 들은 거는 없지만은 섭섭함을 상당히 그 언론한테 상당히 좀 표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박 전 의원이 돈을 잘 안 써요. 사람이 한번 대접을 몇 번 받으면 자기도 한번 밥값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두 양주가. 받아 먹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쓰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물심양면으로 다 하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뭐 자기가 뭐 좀 덕 좀 보려고 한 거지 뭐 그냥 뭐 했겠어요? 응? 딱 그걸 뭐 자기가 돈 쓰고 할 때는 뭔가 뭐 얻고자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지 않았나 하는 내 추측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2016년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서. 김현탁 사건 있고 한 몇 달 있다가 내한테 전화 온 거니까 2016년도일 거야 아마. 전화가 와가지고 박철현이 뭐 욕을 하면서 그래서 뭐 근거가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그러니까 박철현이가 내한테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차명으로 3,500만 불을 내 이름은 강한일이 그러니까 이름으로 좀 하자고. 미국은 아주 조세 그게 정확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얼렁뚱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3,500만 불을 감당할 만큼 사업 규모나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차명으로 하면은 세금으로 다 나간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정중히 이제 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가 거짓말 할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고 그 액수나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둘이가 막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보면은 이 3,500만 불에 대해서 박이 변명한 게 있어요. 몇 번을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증거 갖고 그 자료 다 갖고 있냐니까 자료는 없는데 정황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내한테 넘겨라. 그래야 뭘 그걸 가지고 언론사나 뭐 여러 가지 뭐 국세청이나 뭐 여러 가지 고발을 했을 경우에도 무슨 정황 증거가 있어야 뭘 하지. 당신 말만 믿고 3,500만 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공항에서 영접해가지고 가면서 식사하러 갔는데 아마 박 의원이 그 메모리 그 하는 그 수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수첩에 이제 그걸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지가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이제 그 최근까지 자기가 국내에서 쓰는 차명 계좌도 또 있고 국내에서 쓰는 비자금 차명 계좌도 있고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박철원 전 의원은 아무런 그 연고가 없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박 전 의원의 그 메모리 수첩에 그 기재가 되어 있고 자택 주소하고 그 대학 그 주소하고 이게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강한일이가 하는 얘기가 자금 관리를 한다.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죠. 내가 직접 그 보스턴으로 찾아갔어요. 그 집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다 뭐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당연히, 뭐, 내가 관리인은 아니다. 나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은행, 그 사람이 박 전 의원이 하도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은행을 가도 나는 밖에 있고, 박지원이 일을 보면 나는 밖에 있는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 이거야. 박지원 의원이 미국에 은행 가서 볼 일이 뭐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건 실수했지.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 하는 거야. 무조건 이제. 그래서 뭐 그거는 알았다. 그러고 자기 부인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내가 찾아온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거의 지금 식음을 정폐할 정도로 그냥 지금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런다는데, 사람이 사람 사는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했던다면 내가 일단은 그 부인한테 내가 사과하마. 그렇게 이제 하고 내가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왜 그 부인이 그렇게 친절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집을 모르겠어요. 그 그 콜리지 대학 교수 그 교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56만 불을 일시불로 주고 샀겠어요. 박철원 전 의원이 저 교수한테 그 자금 관리를 맡길 때 시점이 2006년도예요. 근데 그 이주택이가 집을 산 시점이 또 2006년도인가 그럴 거야.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시점이 딱 일치하게 떨어져요, 그게.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박철원 전 의원하고 절친하게 지냈던 그 강한일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한테. 계약은, 그 이름으로 그 계약서 보면 다 나와 있지만 56만 불을 일시불로 지급했어요.
그 이름으로 그 계약서 보면 다 나와 있지만 56만 불을 일시불로 지급했어요. 예? 미국에서 보통 직장인들이 집을 살 때는 보통 30년, 20년 장기 저리로 주택 구입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있는 사람들도. 더군다나 우리 재미 교포가 거기서 돈을 일시불로 주고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56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7억 돈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그게 첫째 궁금한데, 그 부인이 그렇게 친절하게 나에게 했던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이제 박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그거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모친이 돌아갔을 때 나한테 뭐 니 그렇게 살지 마라. 니 그러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미국에 보스턴 갔다 온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하니까 니 착하게 살아라. 니 그렇게 하지 마라. 어? 왜 그런 얘기를 내한테 왜 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 무슨 의미겠어요? 니 자꾸 거기 파헤쳐가지고, 언론에 한다든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은, 강한일이가 내한테 전화 와서 3,500만 불 내한테 차명 계좌로 하자고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그 동생 박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그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하여도 그런 뭐 500만 불 이상이면 감옥소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3,500만 불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되긴요? 감옥소 가죠.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100만 불 자진신고하고 나서 박정훈 씨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수첩에 있는 계좌인지 뭔지 뭐 옛날에 박철원 씨 그 전 의원의 딸 그 조카 미국의 보스턴에서 유학할 때 그때 그 계좌를 있는 돈이 뭐 한 10억 100만 불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뭐 자진 신고하면 그 돈이지 애국에 한 푼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해. 그런 게 내한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솔직히. 내가 이 애 비자금은 100%예요, 100%. 99.9%가 아니고. 내가 한 얘기가 모든 게 사실이 맞거든요. 애국에 1년에 2번씩 꼭 보스턴에 가가지고, 겨울하고 여름에 꼭 1년에 2번씩 가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꼭 정기적으로 한 10년 이상을 그래 댕기는 그 증명이 나오고.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렇게 100만 불 자진 신고한다 그래서 잔여 잔고 증명서를 6개월만 받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최소한 한 4, 5년 전까지는 다 조사를 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으로 몰래 빼돌린 재산을 미신고 역외 자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리는데요. 정부가 이를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 신고 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재산 등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각종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원래의 세금과 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과태료와 기타 가산세, 그리고 명단 공개 같은 처벌이 면제됩니다. 조세 포탈이나 재산 도피 등의 범죄도 형법상 자수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관용 조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 같은 중대 범죄는 제외됩니다. 외국과의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 과세 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5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외국에 숨긴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게 100만 불이에요. 그것도 2016년도에. 자, 봐라. 나는 자진 신고한 게 있다. 국세청에 100만 불을 내가 자진 신고해가지고 다 했고, 잔고 증명도 6개월 잔고 증명도 국세청에 이미 다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니 이거를 증거가 다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해외 비자금에 대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렇게 6개월 잔고 증명 갖고 왔다해서 그거를 그렇게 처리해서 업무 처리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100만 불이면 10억 정도 돼. 한 11억, 12억. 예? 그거를 자진 신고하면서 잔고 증명세에는 이제 거의 없는 거로